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초급 과정 진행을 맡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이경미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그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둥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직접 실습해 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오늘은 보와 지붕 프레임 작성하는 부분을 해볼 텐데요. 보라고 하면은 우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나가는 거더가 있을 거고요. 보와 보 사이를 지나가는 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더와 빔을 작성을 해볼 거고요. 저희의 샘플 프로젝트는 박공지붕입니다. 그래서 박공지붕일 때 그 지붕 프레임을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붕 프레임을 작성하기 위해서 커팅, 현강을 커팅하는 부분도 같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어드밴스 스틸에서 직접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어드밴스 스틸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2D 와이어프레임 상태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드밴스 스틸은 CAD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CAD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이 레이어로 정의가 되어 있죠. 홈 탭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스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스를 확장을 해서 보면은 레이어 프로퍼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 같은 경우 지금 그리드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컬러는 그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 컬럼이죠. 컬럼 같은 경우는 30번 오렌지 컬러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컬러들이 색상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만약 제가 이 컬러를 기둥의 컬러를 나는 빨간색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D와 동일하게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의 모든 요소들은 레이어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레이어에 대한 정의를 회사 기준에 맞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0 레벨에 있는 그리드를 제외하고 이 상부 엘리베이션에 있는 그리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어요. 이 그리드를 하나가 아닌 2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드를 추가할 때는 New Layer, Alt N을 누르거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그리드 다시 2로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이 그리드의 컬러는 저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드를 2가지로 지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닫고요. 0 레벨의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작업해야 될 레벨은 작업 엘리베이션은 4000 레벨과 6500 레벨, 7200 레벨이 되거든요. 그리드를 카피를 해줄 겁니다. 그리드 X와 Y축을 선택을 하고 카피 셀렉션을 한 다음에 노드 포인트를 잡고 4000 6500, 7200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리드가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핸들링이 쉽게 두 그리드는 아까 레이어 설정할 때 그리드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게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레이 오프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 0레벨에 있는 그리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온오프가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레이 온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그리드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리드는 놔두고 위에 추가된 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온오프가 쉽도록 레이어를 바꿔준 거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모델링 해볼 텐데요. 4000 레벨에 모델링을 할 예정이에요. 4000 레벨에는 X1부터 X5까지 YC열과 YB열은 모두 4000 레벨의 BOS, 바텀 오브 스틸 기준으로 해서 빔이 생성이 되고요. YD열과 YA열 같은 경우는 BOS 3100 레벨에 생성이 되네요. 그리고 모든 멤버는 B20인데 여기 X1열과 X5열, YB부터 YC까지 가는 구간이 B24입니다. 그래서 B24 같은 경우는 244의 175고요. B20 같은 경우는
200에 100이네요. 이 부분을 직접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셔서요. 저는 4000레벨의 모델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 뷰에서 4000 엘리베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4000레벨만 지금 뷰를 생성한 상태입니다. 노드 포인트만 하게 오스냅을 만들고요. I 섹션을 가지고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와 노드, 그리고 이 노드와 이 노드. 그래서 ESC 버튼을 누르고요. 200에 100, 200에 100 맞죠? 그리고 SS400 맞습니다. 포지셔닝은 뭐였죠? 아까 BOS였죠. BOS면 바텀이니까 카지널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네요. BOS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네이밍은 얘가 빔이었죠. 그럼 B라고 치시면 빔이 됩니다. 그리고 코머디티 코드는 B20이었습니다. 작성을 하면은 볼까요? 하이라이트 된 뷰를 끄시게 되면 전체가 보이거나요. 아니면은 눈 표시 Show All Elements를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다 보이십니다. BOS이기 때문에 바텀 엘리베이션이 지금 4000인 거니까 이 바텀 엘리베이션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빔이 지금 생성이 되었어요. 요 생성됐는데 우선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셀렉션에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X1열과 X5열만 멤버 사이즈가 달랐죠? B24였죠. 그래서 244에 175에 7에 11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았고 얘만 B24로 바뀌어야겠네요.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또 달랐죠? X5열이 달렸죠?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244에 175로 바꿔주시고 네이밍을 B24로 바꿔주고 하게 되면은 버텀 레벨 기준으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YA열하고 YD열은 4000레벨에서 얼마가 다운됐었죠? 네. 3000 BOS 3100이었습니다. 그러면 900이 다운이 돼야 되겠네요. 사용자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리드 레벨을 하나를 추가를 해줄까? 혹은 내가 지금 4000레벨에서 생성을 하고 얘를 무브시켜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레벨을 더 그리드를 더 추가하지 않고 4000레벨에서 생성된 빔을 900 무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00으로 한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44에 175로 되었는데 여기는 244에 175가 아니라 200에 100이었죠. 그리고 네이밍도 얘는 빔의 B2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쇼 5를 하면은 얘가 지금 네 제대로 모델링이 됐네요. 그런데 얘가 90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론트 뷰로 한 다음에요. 얘를 선택을 하고 M을 하면 무브죠. 무브를 해서 여기서 하단으로 900 하게 되면은 지금 900 레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대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 900 레벨을 카피만 해주면 되겠죠? 이 A열에서 YD열로. 그래서 카피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BOS 3100 레벨과 BOS 4000 레벨의 빔이 모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리얼리스틱 뷰로 한번 봐볼게요. 그랬더니 네, 지금 모델링이 잘 되었네요. 빔들이 다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루프 프레임을 해봐야 될 텐데요. 루프 프레임 같은 경우 하단은 TOS 6500이고
제일 상단은 TOS 7200이네요. 여기는 TOS예요. 아까는 BOS였고 지금은 TOS, 탑 오브 스틸입니다. 그래서 TOS로 엘리베이션이 정의가 되었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컬럼들이 지금 루프 거더가 이 기둥을 중심으로 절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이 이 거더 밑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루프 거더는 이 사선, 이 경사 기준으로 해서 쭉 경사지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6500 레벨에 생성되는 루프 거더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에 대한 모델 뷰를 온 했고요. 이제 거더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으로 해서 노드 2, 노드 2 한 다음에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50에 125에 6에 9였죠. 네, H 250에 125에 6에 9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SS 400입니다. 그리고 TOS 기준이고요. 네이밍은 거더, 그 다음에 커머디티 코드를 보시게 되면 G25 거더였죠. 그래서 G25 해서 네, 이렇게 반영을 해줄 거고요.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Y 레이어에도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00의 루프 거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X1열부터 X5열까지는 G40의 루프 거더가 가는데 박공지붕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우선 6500 레벨 기준으로 거더 하나를 G40짜리를 생성을 한 후에 스플릿된 포인트가 6500에서 7200까지 그 차이가 700이죠. 그래서 700만큼 이 미들 포인트를 기준으로 무브를 시킬 건데요. 이 부분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500 기준으로 해서 저는 노드 2 노드로 만들고 얘는 G40이었으니까 400에 200에 8에 13입니다. 포지셔닝은 TOS 맞고요. 네이밍은 거더 그 다음에 G40이었죠. 얘를 스플릿을 할 건데요. 스플릿은 오브젝트 탭에 가시게 되면은 빔스에 여기에 스플릿 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빔을 선택을 할 건데요. 스플릿 빔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래요. 이 오브젝트를 스플릿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스플릿 포인트. 스플릿 포인트는 저는 여기 미들 포인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들 포인트 5스냅을 켜고요. 여기를 찍어주고 다시 엔터 하니까 네, 스플릿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두 포인트를 잡고 이 포인트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였죠? 700이었죠? 그래서 700 해주게 되면은 네, 700까지 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박공지붕이 되었네요.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된 거를 가지고 이제 카피를 할 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 기둥이 커팅이 될 건데 이 기둥은 얘와 접점이 되는 곳으로 커팅이 되고 빔은 여기에 그다음에 이쪽에 커넥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피처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룹핑 되는 색깔이 그린 색상이 있고 그레이 색상이 있고 오렌지 컬러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형광과 그다음에 플레이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커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린 컬러에 그룹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 컬러 부분 같은 경우는 온리 형광만 형광을 커팅하는 게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황 컬러는 플레이트, 온리 플레이트 요소만 커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룹핑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컷 앳 오브젝트 요 아이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트릭으로 해서 요 두 개의 커팅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부분도 바로 cut at object인데요. 얘를 선택을 하고요.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엔터. 얘를 자를 거예요. 기둥을. 그래서 기둥 탄면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커팅이 됐어요. 저는 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컬럼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 싶은 거지 이 걷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컷에 보시게 되면은 컷이 프론트인지 리얼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로 바꿔보면은 지금 저 경사 기준으로 해서 컬럼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버더를 이 기둥 기준으로 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스플릿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 양쪽이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스플릿을 누르고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포인트는 요 포인트로 하겠다 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버더가 스플릿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컷 앳 오브젝트를 통해서 얘를 중심으로 엔터 얘가 컷되어라 하면은 네 제대로 컷이 되었죠.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엔터 얘가 컷되어라 엔터 하게 되면은 네 제대로 커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커팅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안에 파고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기둥을 중심으로 얘가 컷되어라 라고 하니까 제대로 커팅이 되었습니다. 루프 거더를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둥과 이 거더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빠르겠죠? 저는 컬럼만 레이어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컬럼만 지금 남았죠? 여기서 얘는 다 삭제를 하고요. 플레이 온. 레이어가 다 켜졌습니다. 한 번에 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카피 셀렉트 해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루프 거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루프 프레임까지도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TOS와 BOS 이 축약형인 약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S 같은 경우는 탑 오브 스틸의 약자로서 도면에 표기할 때에도 TOS 기준이기 때문에 B24라는 부제 밑에 더미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탑 오브 스틸이기 때문에 카지널 포인트도 TOS 기준으로 이곳에 카지널 포인트를 찍죠. BOS 같은 경우는 바텀 오브 스틸입니다. 그래서 BOS 4000이라고 한다면 이 4000 레벨을 기준으로 이 더미가 상단 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지널 포인트도 이 바텀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 BOS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제로 레벨 그리드는 계속 온 상태로 하는 게 편하겠지만 상부에 생성되어 있는 그리드는 레이어를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CAD와 동일한 부분으로 레이어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창에서 그리드를 제가 추가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다르게 해서 온오프, 레이 온, 레이 오프 이런 기능들 그리고 레이 아이소라는 기능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거더를 하면서 박공지붕이기 때문에 커팅을 썼었죠.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를 열어서 그 피처스라는 거에서 이제 플레이트라던가 형광에 대한 커팅을 했었는데 아까 요 그린 컬러는 플레이트와 형광에 대한 커팅을 그룹핑한 거고 요 회색 부분은 온리 형광 커팅을 그룹핑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부분은 온리 플레이트 커팅을 그룹핑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을 하는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레이트라는 것은 이런 철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커넥션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플레이트 요소들 거세 플레이트라던가 이런 플레이트 요소들이 있죠. 이런 플레이트 요소의 커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H 형광 그다음에 앵글, 그다음에
채널, 그다음에 I 형광, 그다음에 경량 C 형광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형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H나 앵글이나 찬넬이나던가 CT 형광 뭐 이런 것들을 이 형광 커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그룹핑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플레이트랑 형광 다 쓰고 그 다음에 온리 이런 플레이트 철판을 가지고 커팅을 할 때는 이 주황색 부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광 커팅을 할 때 적용한 게 컷 앳 오브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 기둥이 이 루프 거더를 기준으로 여기서 커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컷에 있어서 리얼로 하게 될 경우는 이렇게 커팅이 되고요. 이 컷에 있어서 얘를 프론트로 하게 될 경우 이 루프 거더 하단으로 해서 그 기둥이 커팅이 되었죠. 그래서 이 형광 커팅도 형광 커팅의 옵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컷앳 오브젝트를 써서 형광을 커팅하는 부분까지 오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UCS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루프 프레임에서 모델링이 다 안 된 브레이스라던가 펄인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빔과 루프 프레임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들, 커팅에 대한 개념들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리드를 복사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뷰에 대해서 온오프하는 내가 생성한 뷰, 그 레벨 기준으로 그 뷰를 온오프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UCS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건데 이 UCS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